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에요.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는 도중에 눈 많이 오는 거 보셨죠? 네, 네. 펑펑 내리더라고요. 조금 전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3시쯤 수도권에는 좀 잦아들 거라고 하니까 네. 안전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3지대 단일화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하고 무소속의 금태섭 후보 TV토론 갖고 이제 신경전 벌이다가 안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결국 이번 주 목요일 날 하기로 했네요. 18일 날? 원래는 어제 15일 하기로 했었는데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어떤 의견 차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선관위가 이 단일화 과정에서의 토론회는 한 번밖에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이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까지 생각하면 지금 토론회를 여러 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토론을 한 번만 하자. 그것도 우리가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의 설명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선관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상 토론 끝에 오늘 4차 협의를 했다 그러면 네 번의 협의를 통해서 18일 방송사까지 정해졌습니다. 채널 A 그리고 내용은 사회자 질문 주도권 토론을 각각 20분씩 예. 그리고 자유 토론을 40분에서 총 80분간 진행하기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저 자체 토론회를 하죠. 1차 토론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옳은 그렇죠. 소리를 통해서. 네네. 자, 그리고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MBC 100분 토론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나왔어요? 네, 뭐 경선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제 남매 케미라고 자랑했던 두 후보였는데 어제는 물러섬 없는 이 토론을 보였습니다. 예. 이 현재 열세로 나타나고 있는 우상호 후보는 이 박영선 후보에 대한 검증을 주로 제기를 했고요. 반면에 우세를 보이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본인의 이제 정책 역량을 과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는데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특히 많은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일단 뭐 우상호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이 강남 재건축 재개발 허용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 박영선 후보는 강남은 이제 사례일 뿐이고 가장 개발하고 싶은 곳은 강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대표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에 대해서는 이 우상호 후보가 이 대전환이 될지 대혼란이 될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박영선 후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반면에 박영선 후보는 그 우상호 후보의 이 강변도로 위의 공공주택 공약에 대해서 이 질식할 것 같은 서울 같은 느낌 이렇게 비판을 했고 우상호 후보는 이 몇 킬로 상당 부분에 이제 조망권이 충분히 확보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네. 어제 MBC 100분 토론 두 분 다 보셨어요? 뭐 다는 아니고 네. 중간중간 봤습니다. 중간중간 내용들을 또 뉴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제 대체적으로 평가는 이제 박진감이 넘쳤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좀 밋밋했다. 왜 서로 간에 너무 난타전이 벌일 경우에 본선에 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 21분 서울 예. 또 그리고 이제 수직 정원 이런 이야기를 한 반면에 우상호 후보는 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민주당다운 공약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영선 후보는 맞받아치면서 이것이 혁신의 모습이고 이것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또 서로 간에 또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어쨌든 뭐 다 보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뭐 짤방 같은 걸로 본 거 아니에요? 네? 더 열심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력. 자, 그리고 부산 얘기입니다. 부산에서도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박형준, 박민식 후보가 승자로 꼽혔다면서요? 어제였죠. 그런데 이제 토론의 성자가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방식이 어떠냐면 4명의 지금 본경선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명씩 맞짱 토론을 벌이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1000명으로 구성된 이제 토론 평가단이 있습니다. 당원 또 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동 응답 조사 투표를 벌여서 이제 승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회 일부의 경우에는 박민식 전 의원 그리고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맞붙었고 이제 2부에서는 박형준 후보와 이현주 후보가 맞붙은 사실 관심은 또 2부 쪽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토론 자체가 박형준 후보와 이현주 후보와의 사이에 토론이 거의 본선 토론 아니냐 이럴 정도로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현주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박형준 의원 과거 정권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선거에 나오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선거가 되지 않아요. 했더니 박형준 후보가 이제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구도를 벗어나야 된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거의 완전 서로 뭐 거의 이 복싱을 하듯이 건투를 본선 같은 당내 토론의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박형준, 이현주 두 후보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대본에 성우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별화가 뭐 별로 안 납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정상훈 기자님, 김종인 위원장이 꺼내든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여론도 뭐 별로 안 좋은 모양 같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화 문제에 대해서 이 민주당과의 여론전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이 부산에서 일본을 연결하는 이 한일 해저 터널 공약을 꺼냈었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부산 지역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한일 해저 터널이 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일본에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어째서 거죠. 그런 거죠? 왜냐면은 뭐 이렇게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뭐 유라시아와의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부산이 이제 좀 기착지가 부산이 되는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해저 목적지가 돼야 터널을 뚫으면 일본 후쿠오카가 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소위 팽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종착 목적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경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19년에 이미 그 부산시에서 조사를 했을 때 이미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뭐 지난 그 6일인가요? 그때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그리고 설날 연휴 직후인 어제도 결의 대회까지 개최를 하면서 이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부산에서 일본까지의 한일 해저 터널이 지금 한 220 또는 230km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이 해저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공사가 어려운 그런 난항이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는 게 어디냐면은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브 해협의 유로 해저 터널인데 이게 길이가 55km의 해저 부분은 37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일 해저 터널보다는 훨씬 짧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홍콩에서 마카오를 연결하는 강주아우 대교 여기도 해저 부분들은 해저 길이는 우리 뭐 한일 해저 터널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항공편도 우리가 뭐 1시간이면 일본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항공 노선을 가지고 있고 배편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한일 해저 터널이 정상근 뚱블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필요할까 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부전공으로 뭐 부전공은 토목이었죠. 토목 그런 것도 했어요? 아니에요. 네. 사탕 안 주세요? 사탕이요? 네. 뭐 드릴 만한 그 계기가 아직 없어. 동기부여가 지금 안 되고. 감탄을 하셔놓고 지금 저 배종찬 소장 응원하는 문자가 하나 왔어요. 공장장과 김경래 부장의 구박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넉넉하고 호탕한 웃음, 날카로운 시사 분석 그리고 예능감과 순발력까지 뚱코벨 배 소장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게 네 글자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간 승리. 간결하게 하시고 네, 응원 문자가 많이 온 건 아니고요. 이분 한 분이 달랑 한 통 보냈다는 점 상기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당 내에서 이 대선 경선 연기론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친박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뭐 지금 경선을 연기하자 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약속된 이 경선 일정을 연기를 하게 되면 뭐 그것은 뭐 일종의 이제 내전으로 돌입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친박이 아니고 친문. 네, 친문. 친문. 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뭐 실제 당 내부에서 뭐 그렇게 뭐 경선을 연기하자 그런 주장이 이렇게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예. 좀 이런 반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한 청취자께서 유튜버로 보셨나 봐. 정상근 기자 오늘 해리포터 같아요. 예. 네. 영어를 잘합니까? 정상근 기자? 아니요, 잘 못합니다. 잘 못합니까? 네. 갑자기 어떤 해리포터라는 점에서 영화는- 해리포터 닮았다고 그랬을까요? 글쎄요, 저 안경이 동그래서인가요? 어제 백기환 선생 사망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각계 인사들 조문이 지금 빈소에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조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여야를 초월해서 백기환 선생님의 빈소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빈소를 찾았고요.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 후보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박 의원은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 1992년 대선 후보로 백기환 선생님이 출마를 했을 때 선거 운동원이었대요. 그래서 본인의 더 감회가 또 남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고. 민중당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중도에 사퇴하셨죠? 네, 중도에 네. 사퇴를 했습니다. 민중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를 비롯해서 정의당 의원들도 다수 방문을 했고요.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그 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최강욱, 또 강민정 의원도 빈소를 찾았고요.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빈소를 찾았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있는데 백기환 선생님의 의와 길을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네. 옆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직접?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요, 안 똑같습니다. 네. 하여튼 손학규 대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 네. 자, 백기환 선생 하면 뭐 모진 고문 당하면서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분인데 정상 기자 고인의 네네. 삶을 좀 자세히 조명을 좀 해볼까요? 네, 고인은 1932년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1950년대부터 농민, 빈민, 뭐 통일, 뭐 민주화 운동에 매진하면서 이 한국 사회 운동 전반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현대사에 있었던 모든 뭐 시위 집회 현장에는 백기환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야학에도 참여를 하다가 1960년 4.19 혁명에 뛰어들기도 했고요. 1964년 한일협정 반대 운동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재야정치인인 고 장준하 선생과 이 백범 사상연구소를 설립하고 네. 이 민족학교 운동도 전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를 당한 뒤에는 그 진상규명 노력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투옥과 고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1974년 그 유신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하다가 긴급 조치 위반으로 투옥이 됐고요. 1979년에는 그 YMCA 위장 결혼 사건 그리고 1986년에는 이 부천 권인숙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서 이 모진 고문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몸무게가 이 80kg가 넘는 거구셨는데 그 고문을 겪은 이후로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치에도 뛰어들어서 1987년 그리고 1992년 대선에도 출마를 한 바 있고 그리고 노령이 된 최근까지도 현실 참여가 이어져서 이 비정규직 그리고 해고 노동자, 뭐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같은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싸워 오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고인이 계기로 해서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있잖아요. 이 네네. 노래 작사가가 이제 황석영 소설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잠깐 깔리고 있죠 밑에 이 순 우리말을 사랑해서 많은 외래어들을 우리말로 바꿔 부르기도 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바로 기본이 되는 시를 백기환 선생께서 장시로 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맵비날이라는 그런 시인데 얘가 좀 인쇄를 좀 해왔어요. 여기 중간에 장시인데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시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주 대표적인 노랫말이잖아요. 네, 이게 맷비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강산을 위한 기원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황석영 선생이 작사했지만 네. 그 기초가 되는 이 노랫말은
백규환 선생님 원작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YMCA 위장 결혼 사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장상욱 기자. 그때 투옥이 돼가지고 이 10시간가량 정신을 잃고 깨어났대요. 감옥에서 누운 채로 입으로 웅얼대며 쓴 시가 좀 장시가 바로 맷비날이다 이런 얘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네.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산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절을 떠올리셨다라고 합니다. 네. 자,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그런데 만화가 웹툰 작가라는 사람인데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고인을 비방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문란을 일으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윤서인 씨는 만화가입니다. 지난달에도 독립운동가 후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백규환 선생님의 또 이 별세에 대해서 기사를 공유하면서 코카콜라 마시면 민족 정기가 썩는다는 분, 이분이 평생을 통일 운동에 헌신한 것 맞지라면서 빈정거리는 내용을 올렸고요. 네.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도 백규환 소장님을 한국 진보운동의 큰 어른 이런 표현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인물 가셨네 어이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복회 고문 변호사인 정철성 변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고인을 욕보이는 자들도 많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요? 아 정말 이게 쿠팡입니까 루팡입니까? 정말 대단할 정도로 지금 큰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아직 상장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NYSE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이 주식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3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쿠팡하면 우리나라의 이커머스의 최고 강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문부터 받아서 배송까지 하는 로켓 배송, 쿠팡 이츠, 또 로켓 프레시 정말 말 그대로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지금 수많은 히트 상품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한국 증시에 그럼 성장하지 왜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이 의외로 상장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최근 몇 년째 계속 적자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쿠팡이 한국 증시의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경우에는 나스닥의 경우에는 가능성만 있어도 상장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가 있었고 그리고 뉴욕 이 주식 거래소의 조건을 상당히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보다는 좀 유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의결권이 중요합니다. 김범석 의장 대표인데 이 지분이 많지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의결하는 이 비율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오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무려 29배 의결권을 쳐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 2%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는 58%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예. 미국에서는 가능했기 때문에 뉴욕 직상장하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배종찬 소장이 경제 문제에도 뭐 네. 관심이 많습니다. 통달하셨네요. 대단합니다. 사탕 하나 드려야 돼요. 사탕,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사탕의 예. 명분이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정상근 기자 네. 어때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뭐 아직 그 수량하고 이제 공모 가격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업계에서는 현재 쿠팡의 기업 가치를 한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3조 2천억 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쿠팡이 뭐 이번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시장 매출 그리고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쿠팡 그리고 쿠팡 이츠의 결제액이 이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고 이 쿠팡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2019년 12월에는 1,200만 명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1,500만 명이 넘게 지금 20%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규모 적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만 좀 감점 요인이 있다면 이 투자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쿠팡이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네. 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인데 이 쿠팡은 우리나라의 이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좀 경쟁이 심해서 아직 뭐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도 정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우리 돈으로는 한 1조 1천억 원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뭐 두 분 뭐 주식 좀 하십니까?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물어봐서 미안해요. 저도 안 해요.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이분이 오랜 투병 끝에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분은 민주화 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 또 여러 순 우리말을 발굴해낸 문필가셨죠. 이분이 누굴까요? 다들 아시죠? 네. 힌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7517 청취자께서 뚱커벨 멋있다. 무겁당 대표 뚱커벨 화이팅 하세요. 오. 뭐가 어휘예요? 무겁당 대표는 전데. 그러니까요. 요즘 무겁당이 사실상 와야 됐는데 네. 이 봄을 계기로 해서 무겁당을 좀 재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야죠. 근데 배 수장님 어디 네. 밖에 나가서 무겁당 대표라고 막 명함 돌리고 그래요? 아니죠. 저는 평당원. 평당원으로 네. 밥사위원장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